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양주시 부동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오른편에 양주를 대표하는 시조죠. 까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세. 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기쁜 소식을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까요?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그곳에 내 작은 자산, 그 씨앗이 묻혀져 있다면 그 씨앗은 점점점 자라나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줄 수밖에 없더라. 자산이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양주시 부동산 이러한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양주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두 번째로 양주시 최근 뉴스 및 미래의 커다란 그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앞으로 들어올 철도와 더불어서 부동산 미래 먹거리, 노선과 커다란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란 어떠한 도시일까요? 일단 시청은 부흥로 1533번지에 위치되어져 있고 시와는 개나리, 시목은 소나무, 시조는 까치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23만 명 정도 품고 있고요. 아쉽게도 철도가 1호선밖에 없어요. 그 역사는 양주역, 덕계역, 덕정역, 커다란 도시 내에 철도가 현재 3개밖에 위치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한 도시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총 23만 4,181명 정도가 되고 경기도 전체의 1.74% 담당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인구수 23등인 도시, 더불어 안양의 절반, 양평의 2배 정도의 규모, 이곳이 양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주란 지역이 조금 재밌어요. 50년 전에 더 잘 나갔다고 하는데 그 밑에 아낌없이 주는 양주 무슨 소릴까요? 봤더니 1966년도에 오히려 오늘날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75년도까지 그 인구가 피크를 달렸다고 하면은 한번 시원하게 떼줍니다. 아낌없이 주죠. 그리고 80년도에 한 번 더 줘요. 그래서 85년도에는 74,396명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날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자, 뭘 그렇게 줬나 봤어요. 그랬더니 1980년 4월 1일에 구리읍, 미금읍, 별내면, 진전면, 진건면, 수동면, 화도면, 와부면 이러한 지역들이 남양주군으로 신설이 돼서 띄워주고 1981년 7월 1일에는 동두천 띄워주고 이렇게 계속 아낌없이 주다 보니까 인구가 팍팍 빠지죠. 그랬던 오늘날 양주가 사람이 점점점 많이 몰리고 좋은 교통편이 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양주 인구 어디서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될까요? 살펴봤더니 양주로 들어온 도시죠. 연천, 동두천, 포천, 의정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남양주 이러한 지역들에서부터 인구가 양주로 많이 들어왔다면 최근 전출된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평택시밖에 없더라. 어쨌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모습이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분명한데 이러한 양주 어디쯤에 위치되어져 있을까요? 그 옆 동네 말씀드려 볼게요. 그 가장 북쪽 약 2시 방향격에 동두천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 2시에서 4시 방향의 포천, 그 밑쪽에 의정부, 그 아래쪽에 도봉구, 그 옆쪽에 고양시, 그 위쪽에 파주가 들어가 있으며 그 가운데 격에 양주가 붙어져 있더라. 그러면 양주시 최근 뉴스, 더불어서 미래의 큰 그림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한 2달 정도 된 뉴스죠. 21년 2월 18일자 뉴스입니다. 올해 아파트 전세값 상승 1위는 세종시, 매매가는 GTX 호재 경기도 양주시. 이러한 기사가 되겠고요. 양주시 아파트 값은 지난달 말 4.86%가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 4.19%를 뛰어넘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사업이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현재도 오르고 있더라. 좀 전에 봤듯이 경기도 양주라는 지역은 점점점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현재는 1호선 철도 3개밖에 없고 앞으로 수도권 철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불러올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 하는데 현재는 교통지옥이나 앞으로 교통천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면 이렇죠. 현재 신호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를 제가 한번 길찾기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신호선 들어가면 한 20분 정도면 갈까요? 이러한 양주 내에 들어가는 덕정역, 그냥 역사가 아니라 21년 4월 8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고품격 GTX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총각 계획단을 위촉을 했는데
그 많은 노선들 중에서도 이 덕정역이 선정이 됐고, 이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선정했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랍니다. 양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해외 선진 사례를 보아하니 엄청나게 멋진 역사가 들어갈 것 같은 거 감으로 잡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스페인 아베니다역, 스위스 아라우역, 미국 세일지포스역, 이렇게 멋진 역들이 총 대한민국에 10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정역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1호선 라인이 들어가 있는 덕정역 움직임이 어땠나 살펴봤어요. 12년 7월 25일에 경원선 들어갔고요. 2006년 12월 15일 날 1호선이 들어갔죠. 그 변화되는 사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 이거는 다른 지역의 사진인데 어쨌든 이렇게 멋진 복합 역사가 들어갈 그곳 덕정역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 위성지도로 보면 어떠한 느낌일까요? 제가 여기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 친 이 지역, 이곳이 바로 양주시라는 지역이고 GTX 덕정역이 바로 이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2시 방향격 이쪽 일원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죠. 이 덕정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핑크 색깔 동그라미 친 지역을 제가 거리로 표시를 했고, 조금 진한 색으로 표시된 이 섹터 한참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양주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양주 신도시를 이렇게 두고 그 반경 1km, 2km, 3km 정도까지는 절대적인 파급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GTX 신호선 이곳에 들어가고요. 신호선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이 1km 반경 안쪽을 노리고 던져보시면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우측에는 현재 양주 옥전 신도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좌측에는 양주 회천 신도시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 이 두 개의 섹터 커다란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빅플랜 언제부터 계획되고 시작됐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호선보다 한참 앞서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약 2007년, 6년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2007년 12월 달에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고시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형도면 고시고요. 허나 오늘날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나온 고시문은 이와 같은 그림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예전 고시문을 보면은 동쪽 섹터밖에 그려져 있지 않다. 허나 오늘날은 서쪽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서 개발되고 있는 이 도시, 이곳이 바로 양주 신도시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정역 앞에 제가 현재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7년도 소위로 임관에서 근무했던 그곳이죠. 16보급대대. 그때 그 모습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위치가 돼 있었었고요. 신도시를 만들 때 항상 가장 먼저 개발되는 사업이죠. 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 빨간 깃대들 굉장히 많이 꽂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양주시 부동산 커다란 그림 빅피처 최신 내용 어디서 살펴봐야 되나 봤더니 결론은 그 내용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2021년인데 현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계획이 나와져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감동시민계획단도 모집을 하고 19년 6월 24일 날 양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까지 가졌죠. 앞으로 15년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곳, 아마도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샵 모양 혹시 아실까요? 노란 색깔 두 줄과 파란 색깔 두 줄, 샵 모양을 그리고 있는 축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회천, 이 일대가 가장 파급력이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이쪽 일대 무엇이 있었죠? GTX 들어가고 더불어 7호선까지 연결되는 그쪽 섹터죠. 이쪽 일대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아래 양주, 광백, 파급력은 조금 작지만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될 것 같은 느낌. 고읍 삼성, 은현, 남면, 장흥 정도가 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어요. 결론은 2021년 올해 말경에 35년도 도시기본계획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 들을 수 있었네요. 그러면 양주시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죠. 이성호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교통과 더불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린시장실 들어가서 새로운 성장 경제도시, 요 9개 테마를 보면 어쩌면 답은 이미 정해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9가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지도 모르겠네요. 부동산 자산 증식의 절대적인 힘, 인구수에 있고 양주시 포부가 당차입니다. 2035년까지 약 15년 만에 53만 명으로 사람을 늘리도록 하겠다. 도시기본계획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는 23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약 30만 명 정도로 더 늘릴 건데 이들을 어디다가 다 때려 넣겠냐. 이게 앞으로 양주시의 10년 먹거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커다란 축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느낌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양주의 큰 그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수가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 이 부분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개발은 부동산 우상향 조건, 자산 증식의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기반이 되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양주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 일대 안쪽으로 경기 북부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간다고 해요. 자, 오늘날 21년에는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사업 건의를 한 이후에 22년부터 3년까지 건립 MOU를 체결한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내용은 공약사항으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문서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양주시의 의견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양주시 급물살 타는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조사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19년 기사긴 한데 조금 됐죠. 어쨌든 어디에 몇만 평부지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왜 그쪽을 개발하는지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경기도 양주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양주시 남방동, 마정동 일원에 30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하고 이 일대를 섬유, 패션,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과 더불어서 디자인 산업 등 기업이 입주한 경기 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만들도록 하겠다? 2024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현재는 교통의 지옥인 양주가 앞으로 전철 1호선 양주역과 GTX 신호선 덕정역을 비롯해 국도 3호선 구리 포천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통해서 서울과 접근성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 등에 따라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쪽 일대에 많은 일자리를 넣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건데 이 움직임 2017년에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 확정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내용 이성호 양주시장 2021년 신년사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봤더니 멈춰있던 양주 역세권 개발도 착공하여 경기 북부의 판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양주 테크노밸리를 이러한 결과로 고용 창출이라는 효과도 보고 미래 신성장을 견인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이다 평가하고 계시네요. 이러한 움직임 양주시 혼자 하지 않죠. 경기도와 함께 힘실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 양주 테크노밸리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경기도청 홈페이지 가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도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202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진사항은 추진 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내용을 보면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58-1번지 위성사진으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좌측에 양주역이 있고 그 우측 바운더리에 258-1번지가 위치되어져 있고 이곳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 양주 역세권 개발까지 살펴보면 마찬가지 비슷한 지역 비슷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방동 52번지 일원으로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이고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으로 행정, 업무, 주거 편의시설 등 미래 복합형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99% 정도 완료가 됐고 부지조성 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를 2020년 12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 말씀하셨고요. 부지조성 공사 준공은 2022년으로 목표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신행 고시문을 클릭하게 되면 양주시장께서 17년 3월 13일 날 개발계획 수립 고시문 확인할 수 있고요. 당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섹터 보이실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날은 조금 더 바운더리가 작아진 모습 19년도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양주역을 두고 그 위쪽 바운더리로 개발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 아래격에 양주역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정보수가 현장을 가봤는데 오늘날의 모습은 사실 형편이 없죠. 비닐하우스, 논밭, 임야 이러한 곳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도시고 양주역을 내리면 그 맞은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일대에 멋진 집들이 많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멀리 갈 필요 없겠죠. 이 일대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펜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치어져 있습니다. 감동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 보실 수 있고요. 그 펜스에 양주 역세권 조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걸려져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펜스상에 붙어져 있는 판넬을 보면 2023년 2월 28일 32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드론 복합센터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 또한 양주 테크노밸리 안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그 최종 목표를 2024년에 드론 복합센터를 착공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고요. 기대 효과를 드론 복합센터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창업 공간 마련,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일 양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18년 4월자 기사인데 양주 테크노밸리 드론 산업 특화 3자 MOU도 체결을 하고요. 산학연 협의회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인데 2시 방향격에 들어가 있는 철도 1호선 라인 국철 라인을 조금 벗어나는 지역이죠. 남명, 상수리, 은연면, 도화리 이쪽 일원에 약 30만 평 정도를 개발한다는 사업이고 보상 및 공사 착공은 2021년 산업단지 공사 준공을 2023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플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은남 일반 산업단지라고 검색을 하면 18년도에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은연면 도화리 일원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고시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섹터는 도면상에는 빨간 색깔 테두리로 그려져 있는데 제가 노란 색깔로 한번 덮어봤어요. 요 일대 섹터가 될 것 같은데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은연면 도화리 775번지를 일원으로 약간 니은자, 구두 모양 비스무리하게 들어갈까요? 이쪽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것 같고 인구집중 유발시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 정보수 예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2021년 1월 14일자 기사죠. 군사보호구역이 먼저 해제가 됐죠. 군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서 도시개발이 되는지 도시개발을 위해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는지 어쨌든 두 개의 시그널을 봤을 때 이쪽 일대는 천지개벽을 할 확률이 매우 크더라. 여기서도 같은 의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연면 도화리, 남면 상수리 일원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러한 내용 정보수의 땅 따먹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독일까 약일까 확인해보시면 재미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사실 별거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허허벌판이고 여기 자전거 타시는 몇 분 이분들을 빼고 육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았고요. 도로에도 차나 사람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 나오는 길목에 사실 이러한 표지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규모 산업단지들이 현장에 위치가 되어져 있었고 이쪽 일대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쪽 일원에는 검준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러한 기업들 이미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고 검준 일반 산업단지와 더불어 좀 전에 보셨던 이러한 모습 이쪽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니 신도시까지도 만든다라고 해요.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옥정 회천 신도시를 제외하고 백석 미니 신도시와 광석지구라는 곳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2026년 백석 미니 신도시, 2027년 광석지구를 계획하고 있죠. 오늘날 계획이죠. 21년도를 보면은 백석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하고 광석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 2022년에는 백석과 광석 모두 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진행토록 하겠다. 플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18년도에 이미 GS건설과 양주시가 백석 신도시 개발 MOU 체결을 했고요. 이 기사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석의 가업리, 복지리 일원에 약 120만 제곱미터 정도의 신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이 노란 색깔 섹터가 백석읍이 되며 그 위쪽이 가업리, 아래쪽이 복지리가 되겠습니다. 그 예상지역을 이 정도 섹터로 그려볼 수 있는데 예상지역으로부터 거리가 GTX역을 기점으로 약 10km, 덕정역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양주역 테크노밸리와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이곳 일대가 시간이 지나면 천지개벽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정보소 현장을 가서 봤죠. 그랬더니 도로는 이미 넓게 뽑아져 있고 3거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곳을 4거리로 만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천지개벽할 것 같은 느낌, 현장 가서 100% 받을 수 있었고요. 다음 장흥일영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흥명 1억리, 3장리, 3마리 일원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 같고 목표 연도는 2025년을 그 수용인구를 46,163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사업.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이쪽 일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대 효과로 현재 동쪽 부근에 많이 몰려져 있는 사람을 서쪽 그 균형 개발을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다. 도시를 개발토록 하겠다.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정보소 현장 또 가봐야죠. 이 노란 색깔 테두리 일대가 장흥면이라고 하면 그 서쪽 부근이죠. 이쪽이 일영리, 그 아래쪽이 삼상리, 그 아래쪽이 삼하리가 되겠습니다. 이쪽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것 같고 그 우측으로 한참 넘어오게 되면은 조금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의정부 역사 좌측 바운더리 이쪽 일대가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교외선이란 선로가 깔려져 있고 이 교외선을 중심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 느낌 현장 가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검정 색깔 점점점 보이실까요? 이쪽 일원으로 도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교외선 오늘날에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이 됐듯이 앞으로 멋진 역사, 철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가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 대합실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사실 예비군 훈련장 같은 느낌, 굉장히 올드한 시설, 심지어 광장 대합실 바로 앞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빨래도 굉장히 많이 걸려져 있었어요. 이곳 일대가 미니 신도시가 들어가고 교외선도 정상 운행을 하면서 천지개벽을 할 것 같은 느낌 확실히 받을 수 있었네요. 정보소가 나오는 길에 사실 재미난 거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이 일영역이라고 써있는 여기 심지어 팻말이 조금 뜯어졌죠. 이 세월을 느낄 수 있는데 이곳이 방탄소년단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라고 합니다. 여기 일영역이란 글자 보이실까요? 제가 뮤직비디오 일부를 캡처를 해봤는데 BTS 멤버 뷔가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었고요. 오늘날 이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면은 사실 이러한 모습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철도길에 왼쪽 관자놀이 정도 될까요? 살포시 기대면서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 모습 뮤직비디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주시 답 나왔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일자리 계획도 이미 잡혀져 있는 이러한 현 상황에서 부동산 큰 그림 중심에 있는 거 역시나 교통이 정답이더라 확인할 수 있었네요. GTX 신호선, 덕정역,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 신도시 연장, 교외선 운행 재개, 국지도 39호선 조기 개통,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등 앞으로 만들어지는 인구의 증가 및 이동과 더불어서 이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약 30만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목에 작은 씨앗 심어 놓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씨앗은 점차 자라나고 나에게 크고 맛있는 열매를 가져다줄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날을 조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어떨까? 정보소 조심스럽게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큰 그림 무엇이다? 제 머리 위편에 있는 이 사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소였습니다. 안녕.